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밖에는 이제 우리 월모브를 보러 오신 아주 젊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미국 주식에 이제 1020 세대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잘 된다, 요즘에 좋더라. 그래서 밖에 이제 줄이 쫙 직관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전 진짜 아침마다 늘 깜짝 놀라는 게 지난번부터 네. 그 아니죠. 우리 보러 온 게 아니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게 뭐예요? 투모투. 그냥 내일 우리 함께? 투모로우 내일은 우리 함께. 저희 지금 우리 예. 팬분들이 지금 눈 똑바로 뜨고 도끼 눈독에서 쳐다보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요새 이제 아이돌은 저는 이제 빅뱅에서 멈췄기 때문에 지드래곤이 곧 새로운 음반을 가지고 온다고 하죠. 저는 이제 잭스키스 거기서 끝났습니다. 잭스키스는 거의 중학생 때 아니에요? 예. 제 고등학교 때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직관하러 오셔도 됩니다. 저희 새벽에 여기 앞에 오픈 스튜디오 열어줬으니까 6시에 오실 수 있으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일단은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포트도 그럼 이 정도면 다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진 않죠. 아마 개별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지수의 어떤 회복력을 그대로 느끼실까라고 했을 때는 안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아요. 못 느끼죠. 네, 그런 것 같고 뭐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한번 쑥 지나갔잖아요, 지난주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가 뭐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미국에서 또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정말 경기 침체 우려로 우리가 뭐 정말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좀 적긴 했는데, 자, 왼쪽에 뭐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요 밑에 남색은 어느 정도 빠졌는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줬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에 이 청록 색깔은 이 조정 이후에 6개월 동안에 어떤 수익률을 줬는가, 그 부분을 이제 지난 뭐 몇 번의 뭐 조정이 있었죠. 사실 2015년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큰 조정이 있었던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수익률을 줬던 부분인데, 지금 2024년 초반에는 약 한 마이너스 5% 정도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7% 정도 올랐는데, 향후 또 이러한 조정장, 큰 변동성 이후에 또 어떠한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인가, 어떤 요인들이 또 시장에 남아있을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또 다시 또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약 한 91%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남은 9% 정도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9%에서 이제 중요한 기업이 있죠. 중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냥 9% 남은 기업들 중에 거의 한 8.9%는 엔비디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영향력을 미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2분기 실적 발표 현황 업데이트, 그리고 하반기 전망은 또 팩트셋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분석가들이 또 내놓는 의견이 있는데, 자, 그 부분 같이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향후 미국 증시의 변동성 요인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미 대선 지지율 흐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운명의 장난이 또 이뤄지나 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재미 반 그리고 정보 반 해서 마지막 미 대선 지지율 흐름까지 같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의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러셀은 조금 쉬었어요. 맞아요. 러셀 지수는 0.21% 하락을 했는데, 나머지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13% 상승했고요. 나스닥 0.51% 상승을 했고, S&P 500도 0.47%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지난 한 주간 여러 이제 지수의 하락을 보여줬었고 변동성을 줬는데, 자, 그 부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여전히 너무너무 강한
미국 증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 뭐 일부 소폭 하락했지만 뭐 여전히 그래도 견고하게 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섹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가장 또 좋아하시는 애플. 네, 애플 지난 금요일 1.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 5%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고, 엔비디아가 일부 뭐 소폭 조정을 좀 줬는데 브로드컴은 1.7% 상승을 주는 그런 모습에 뭐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인텔이 지금 다시 인텔 언제 올라가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사실 인텔이 뭐 연초에서 뭐 일부 좀 상승을 주고 작년 말부터 해서 그런 흐름을 좀 줬었는데 지속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인텔은 또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이 이게 좀 쪼그라든 느낌이 좀 듭니다. 인텔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테슬라도 그렇고요. 이 여러분들이 이 맵을 통해서 이 기업이 요새 안 좋았구나, 못 봤는데 왜 이렇게 조그매졌지? 안 보여. 싶었던 그런 종목도 있어요. 막 아마존도 그래요. 맞아요. 아마존도 이렇게 좀 컸다가 예. 쭈그라들고, 맞아요. 홈디포도 원래 저 위에 이렇게 컸던 친구인데 맞아요. 많이 쭈그라들고, 예. 마소도 이제 마소도 많이 줄었죠. 마소도 좀 줄어들었죠.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애플과 엔비디아가 그만큼 조금 견고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제한적인 파이 내에서 그렇죠. 맵이 네. 최근에 뭐가 어떤 종목들이 선방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사실 애플은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견고하다. 네. 자, 전반적으로 뭐 금요일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뭐 3.94%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WTI 기준으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약 77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좀 완화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소식에 유가가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뒤에 유선아님께서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 궁금합니다. 본인의 그리고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아마 뭐 소비자 물가 지표부터 해서 뭐 제조업 지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아마 그 부분을 또 유산아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기업별 소식으로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 보시게 되면 엘프뷰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분기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14%대 급락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과거에 코로나 시절 때 많이 또 투자를 하셨던 유니티입니다. 자, 유니티가 2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8%대 뭐 급등했습니다. 제가 뭐 급등이라는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과거보단 정말 많이 빠졌죠. 정말 뭐 엄청난 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호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매출이 4억 4,900만 달러인데 예상치가 4억 4천만 달러였고요. EPS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치가 0.42달러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0.32달러 소폭 손실폭을 좀 줄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과 EPS 모두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에 8%대 급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데 독시미티라는 기업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 그래서 3분기 매출 가이드에서 상향 조정 발표에 주가가 38%대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고, 자, 그리고 카프리홀딩스입니다. 이 카프리홀딩스가 베르사체라는 기업, 그리고 마이클 코어스, 아마 뭐 명품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브랜드들인데. 근데 저 브랜드들이 막 그렇게 뭐 맞아요. 이렇게 예전에 이슈를 베르사체라는 기업, 이 브랜드가 예전에 어마어마한. 선글라스. 선글라스. 우리 그 전인권 씨께서 네. 베르사체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셨어요. 어. 저희 어머니도 그 똑같은 선글라스가 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집에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요새 그래요? 베르사체는 좀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입기는 입죠. 네. 예, 일부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많이 하지만 그거 되게 화려하고 되게 블랙에 뭔가 시크한 그런 멋이 있는. 근데 이제 마이클 코어스도 사실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국민 브랜드라고 맞아요. 부를 정도로. 예. 마이클 코어스도 이제 MK다 이렇게 마크 해가지고. 맞아요. 많이 안 하셨죠? 좋아하세요? 혹시 영현군님?
저요? 이 기업들. 주면 있죠. 아, 주면입니다. 예, 주면 있죠. 네, 예. 자, 하여튼. 자, 이런 이제 사실 어찌 보면 과거에는 조금 하나의 큰 역사적 획을 좀 그었던 네. 그러한 기업들인데 최근에서는 좀 보기 좀 힘든 그런 브랜드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또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26%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매출이 뚝 떨어졌다. 뭐 수익이 뚝 떨어졌다. 네. 매출은 더 심합니다. 네, 정말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정말 어닝 쇼크를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주가는 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5%대 하락으로 뭐 마감이 됐는 것 같은데요. 뭐 그만큼 지금 뭐 LVMH 또 캐링 뭐 그런 기업들 못지않게도 다른 이제 많은 이제 명품 기업들이 소비가 많이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자, 이러한 어닝 쇼크가 또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 연간 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한 후에 주가 11%대 상승했고요. 그리고 파라마운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미국 직원의 15% 인력 감축을 발표한 후에 또 주가가 일부 프리마켓에서는 또 빠졌다가 장중에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약 한 2,000명 정도 되는 인력을 감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EPS는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미달됐습니다. 예상치를 또 하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의 좀 혼조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서 우리 박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 미만의 실적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실적에 대한. 네, 지금 사실 뭐 91% 정도 실적이 됐고요. 업데이트를 먼저 좀 빠르게 해드리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 보인 기업 수 자체를 우리가 조금 볼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은 아마 지금 91% 정도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수치, 그러니까 뭐 수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엔비디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보인 기업 수를 보게 되면 평균 수준 이상이에요. 78%. 근데 5년 평균을 보기에는 77%고 10년 평균을 보기에는 약 한 74%가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기업 수는 많았다. 하지만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그 규모, 크기를 봤을 때는 5년 평균을 봤을 때는 8.6%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3.5%다. 그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기업 수는 많은데 그 올라간 기위. 그렇죠. 네, 올라간 그 수치를 보게 되면 3.5%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내려갔다. 이게 눈높이가 높아졌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10을 기대했는데 11을 내는 그런 숫자가 저는 많을 눈높이가 걸까요? 너무 높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체적인 S&P 500의 수치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최근에 빅테크에 많은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빅테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태에서 뭐 그것은 물론 다 비트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은 이 수치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개 섹터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을 좀 보고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IT 그리고 에너지, 통신 서비스 부분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가들이 2024년 3분기 그리고 올해 4분기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어떻게 이제 좀 전망을 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3분기는 5.4% 수익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4분기 때 15.7%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도 엄청나게 좋은 아주 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포워드 PR을 좀 보게 되면은 20.2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5년 평균이 19.4고요. 10년 평균이 17.9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평균과 10년 평균을 봤을 때 여전히 좀 높은 수치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또 부담스러워할 만한 그런 PR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12개월 선행 포워드 PR이기 때문에요. 지금의 현재 PR과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 선행이다 보니까 뭐 하반기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안에 또 들어가 계산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요. 지금 20.2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빠르게 좀 보게 되면 표로만 좀 빠르게 볼게요.
지난 사실 2024년 2분기 이익 성장률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이익 성장률이 약 8.9%가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7월 마지막 주쯤에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쯤에 이게 11.4%까지 올라갔어요. 껑충.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2분기 성장률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발표가 다 이루어지고 91% 정도가 이제 됐으니까요. 이제 8월 첫째 주 되니까 이게 10.8%로 일부 좀 낮아졌습니다. 이 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뭐 어느 정도의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지 네. 또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따라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매출 성장률도 이 남색 자체가 지금 최근에 나온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뭐 전체적인 섹터가 조금씩 다 올라가 있죠. 예,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난 6월 30일보다는 훨씬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견고하고 정말 좋은 호실적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지금 사실 AI라는 이러한 메가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의 숫자에 대해서도 지금 다 나왔는데, 와, 미국이 이게 지금 압도적입니다. 지금 아니 우리나라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고. 중국이 생각보다 아직 적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아마 최근 자료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 숫자를 보게 되면 미국이 5,381개. 물론 작은 것부터 해서 메가 사이즈 엄청난 큰 사이즈 데이터 센터도 있겠지만 정말 작은 숫자의 데이터 센터까지 다 모으다 보면은 5,381개인데 2위가 독일이에요. 독일인데 521개. 그러니까 한 차이가 너무 10배가 넘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 수를 지금 미국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 AI에 대해서도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이 514개, 중국이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중국이 아직 확장을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449개. 캐나다가 또 5위를 기록했습니다. 339개. 자,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지금 압도적인 데이터 센터 수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큰 변동성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뭐 지속적으로 매주 이렇게 내놓는 그러한 자료인데요. 주식 포지셔닝에 따른 심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게 되면, 이 점선을 보게 되면, 이 점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주식 포지셔닝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네. 점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저거 지수랑 같이 이렇게 보면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지수 흐름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지수가 만약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게 심리가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과연 지수도 같이 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약간 선행성이 선행성이 있을까요?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선행성이 좀 있고 지금 0.7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변동성이 정말 역대급 변동성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조금은 회복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 또 어떤 뭐 심리 지표가 또 나올지 제가 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약간 좀 위축이 됐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도 스몰 비즈니스 정말 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런 표인데요. 사실 과거에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이 소형 기업들과 같이 뭐 커플링 현상이 늘 일어났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고용 지표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기민하게 같이 움직였었던 소형 기업들인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약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소형 기업들이 빠진 걸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고용 지표에 있어 가지고 소형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이게 지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대출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능력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용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시장도 같이 좀 움직이는 과거의 그런 흐름이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먼저 지금 이 고금리 상태를 우리가 버틸 만큼 버텼다. 그러한 수치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물론 하지만 위에서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은 견고하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 향후 이 부분이 물론 경기 침체를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들도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그 음식점들이 엄청 문을 많이 맞아요. 달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먼저 지금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덩치가 있는 기업, 그 다음 덩치가 있는 기업 이렇게 좀 도미노가 펼쳐지죠. 그 요즘에 먹자 골목을 지나가면 내가 한 3주 전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네. 3주가 지나서 지나가면 사라졌죠. 없어져 있어요. 없어져 있고 다른 게 그 사이에 싹 들어가 있고. 그 신도시도 되게 심해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내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소비를 그렇죠. 또 많이 줄이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물론 이런 우리가 생각이 좀 지난주 이제 이남희 교수님께서 그 화상 연결을 통해서 워낙에 물가가 높아서 교수님도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이제 해 먹고 있다, 직접 조리해서 해 드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이제 동네 조그만 그런 기업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없냐를 두고 봤을 때는 이제 점점 이게 좀 경기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이 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고 왜 우리 은행 얘기할 때도 중소형 은행들이 먼저 좀 파산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근데 중소형 기업들, 그러니까 소형 기업들은 그렇다 손 치고 중소형 기업들도 지금 그러니까 중형까지 포함해도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 뭐 기준금리 자체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중소형 기업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펀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0년째 가장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지금 금리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지금 2007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막바지까지 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 여기 뭐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건데 연준이 지금 빠르게 금리를 크게 인하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중소형 기업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요. 여러 가지 높은 차입 비용 자체가 2007년 수준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앞서서 보여드린 이 부분과 같이 좀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중에 극단적인 변동성 이후에 미 증시 전망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많은 분들께서도 향후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또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적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빅스 지수가 역대 가장 큰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뭐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상승률도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큰 상승률이고 정말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죠. 과거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 다시 평온해질 때까지는 보통 몇 달의 시간이 좀 걸렸대요. 과거 빅스 지수가 이렇게 크게 튀어올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시장에서 소화하는 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는 일부 변동성이 좀 큰 이슈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좀 급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인플레이션에 하락을 준다. 예를 들어 인플레 수치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도 좋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시장이 그만큼 경제가 뭐 많이 압박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얼만큼 또 위축이 됐나 부분도 이번에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수도 지난 제조업 지수 발표했을 때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어요. 출렁거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제조업 지수 발표하게 되면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 또 소비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마트와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뭐 2분기 동안에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가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소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8월 22일부터 24일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 날 시작 발표가 있습니다만 그 며칠 앞서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통화정책 메시지도 아마 변동성을 다시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월가의 많은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미 대선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미 대선 역시 지금 역대급 대선 중에서 가장 큰 변동성이 나오는 대선이에요.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됐는데 몇 주 만에 지금 지지율이 또 다 뒤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 대선에서도 변동성을 크게 야기시킬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변동성은 분명히 있지만 9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로테이션, 그러니까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 때 정말 크게 두들겨 맞았던 중소형 기업들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만회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로테이션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향후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 PPI, 모레 CPI 물가 관련한 지표 발표되고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 또 그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매주 정말 빅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 스타벅스 얘긴데 저 이거 보고 네. 스벅 사야 되나? 아, 스버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최근에 뭐 조금 이제 네. 하락하는 시장에서 선방하기는 했는데 네. 이전에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떨어졌죠. 아, 근데 제가 사실 최근에 데리킹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요? 지나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아니 근데 우리 요즘에 스타벅스를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네. 안 갔어요. 저는 어제도 갔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좀 안 간 지가 좀 꽤 된 거예요. 어.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왜 우리가 안 갔지 했는데 요즘에 너무 맛있는 커피집이 많아졌다. 아, 좀 이렇게 로컬. 네, 로컬로 브랜드. 정말 뭐 원두도 좋은 걸 맞아요. 쓰고 뭐 물론 뭐 500원 비싸더라도 약간의 좋은 데 다니시면 저는 네. 그냥 선물 받은 쿠폰이 많아가지고 그거 쓰러 가요. 거기에 네. 저도 이제 그 쿠폰 때문에 있어가지고 가기도 네네. 하는데 거기에 너무 저가형 커피 기업들이 많아졌는데 그쵸. 맛이 사실 다양하게 많아졌어요. 맞아요. 맛있는 커피들이. 그러니까 가격도 싸지고. 굳이.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의 위치가 음. 약간 애매모호한 위치가 되지 포지션이. 않았나라는. 예, 과거의 그런 충성 고객층도 조금은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이제 TP타워가 새로 생겼잖아요. 네. 거기 1층에 각종 커피숍들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캐나다에서 온 그 티몰튼, 아, 뭐 바로 오. 옆에 스타벅스, 그 옆에는 뭐 이복 커피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유명한 브랜드 여기 많은데 앞에? 예. 네. 역시 스타벅스가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역시 스타벅스는, 스타벅스구나. 예, 아. 걱정할 필요는 없는 제가 것 트렌드에 같은데. 못 미치는 걸 수도 근데 이제 있어요.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 말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인종차별 문제다, 뭐 어디 뭐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노조 얘기 있고 예. 이러면서 사실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하고 예. 특히 중국에서 또 맞아요. 못하잖아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네. 사실 뭐 국내의 어떤 판매량이 스타벅스 기업에 있어가지고 막 정말 좌주지할 만한 그쵸.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국내에 너무 많은 매장이 있긴 하지만 네. 자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하여튼 최근에 좋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도 좋지 않았어요. 네,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지금 뭐 스타벅스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은 조금 귀 기울여도 될 만한 그런 뉴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가 스타벅스 주가 보양을 원한다라는 뭐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지금 지분을 일부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봤는데 정말 뭐 디테일한 게 없었어요. 사실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서 왜 그러냐면 일단 스타보드 밸류 자체가 스타벅스 지분을 인수했는데 구체적인 지분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고 이 부분을 이제 로이터에서 뭐 스타벅스 그리고 스타보드 밸류 양쪽에다 다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 지분에 관련돼서 어떤 상황이냐 논평을 좀 해달라. 근데 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거부를 했고 스타벅스가 지금 현재 또 다른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엇 인베스먼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드려요. 엘리엇 하면 뭐 또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인데 이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에서 지금 현재 이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사회 참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협력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 주가 부양에 있어서 아마 많은 어떤 주변에 이제 헤지펀드들이 좀 참여를 해서 주가 부양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엘리엇과 스타보드가 약간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이베이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서
또 주가를 일부 또 부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뭐 매치그룹 그러니까 같이 엘리엇과 스타보드 밸류가 같이 움직였었던 과거의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자 이번에 스타벅스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 지분 인수에 대해서도 좀 크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향후 좀 스타벅스가 어떠한 뭐 흐름을 보일지도 자, 이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대선 소식입니다. 3대 경합주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해리스가 앞섰다고요? 앞섰습니다. 경합주에서? 경합주에서. 뭐 얼마나요? 지금 뭐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뭐 일부 뭐 3% 포인트, 뭐 4% 포인트 정도를 카말라 해리스가 네. 트럼프를 앞섰다라는 뉴스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네. 지금 미 대선에 정말 엄청난 변동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선 캠페인 본인의 어떤 대선 캠프에다가 엄청난 화를 내고 있다. 뭐 하는 거냐? 네,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난 공황장애가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나는 이거를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다. 약간의 이러한 눈을 감아야죠. 이야기까지 네. 그렇죠. 예, 잠깐 뭐 낮잠 자야 할 네네, 시간이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한 상황인데 물론 지금 뭐 시장에서는 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나서요. 3대 과거에. 경합주를 보고 나서 과거에 잠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사를 찾아봤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왼쪽이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네네네. 뉴스 기사고요. 오른쪽이 과거에. 과거 힐러리 클린턴 네. 3대 경합주에서 트럼프 앞섰다라고 8월 10일 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힐러리가 이제 전체 표수에서는 이겼는데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맞아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 똑같으면 이거 같은 경합주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3대 경합주 하게 되면은 네. 뭐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 네. 이렇게 보통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같은 경합주일 것 같아요. 늘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는 그런 뭐 러스벨트 지역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전 재미난 게 2016년 8월 10일 날 기사예요. 오른쪽 게. 근데 이때도 거의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배틀그라운드에서 세계의 배틀그라운드에서 지금 뭐 힐러리가 앞섰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가 뭐 패배하느냐 이런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도 같은 날짜에 8년 전 똑같은 날짜에 이런 똑같은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뭐 나비 효과 같은 이러한 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하여튼 뭐 이러한 뭐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지금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서 뭐 4% 포인트다, 뭐 3% 포인트다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최근 뭐 좀 기사를 보게 되면 한 5%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 카말라 해리스가 앞서고 네.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이제 경합주에 따른 뭐 이 선거인단 뭐 그러한 어떤 여러 선거에 관련된 그 정책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요 접전 지역인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시간 모두 지금 최근에 해리스가 앞섰다. 물론 조지아랑 애리조나는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지만 요 밑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선거인단이 꽤 크거든요. 여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접전지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다 카말라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나 뭐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뭐 10% 포인트 앞서고 와.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펜실베니아 12%. 그리고 미시간은 거의 뭐 60%가 넘는 뭐 그런 모습을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보이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많이 밀리고 있고 격정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뭐 해리스가 세 개 주 모두 유력한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를 50대 46%로 이기고 있지만 아직은 그 여전히 오차범위 내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이 사임한 이후에 민주당의 뭐 잃어버린 민심을 대부분 카말라 해리스가 회복했다. 그리고 이제 카말라 해리스의 대선 지지율 상승뿐만 아니라 뭐 기부금이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기부금에 관련해서 그리고 새로운 자원봉사자 등록된 그런
이제 뭐 자원봉사자들 엄청난 인원이 또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카멜라이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경기장 전체를 채울 만큼의 군중이 모이는 등의 열광적인 반응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이제 평가를 좀 내놓고 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물론 제가 앞서서 뭐 8월 10일자 뭐 정말 운명의 장난인가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과거 뉴욕 타임스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시 네. 2016년 대선 당시에 누가 승리할 것 같냐면 그 91%가 사실 그때 당시에 힐러리 힐러리가? 클린턴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가 정말 많다라고 네, 하는 게 여기서 그래서 이 드러나네요.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하반기에 시장의 변동성에 엄청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의 미국 증시는 대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누가 당선이 될지, 그리고 이 사이에 이 많이 나오는 이런 보도 내용들에 맞춰서 정말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또 이제 종종 2주에 한 번씩 봉영식 박사 모시고 또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선거 관련한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도 함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함께 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